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종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는 상승,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 다우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암젠, 그리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이쪽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나중에는 반등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다 부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침체가 되겠는데요. 우선 IMF 쪽에서 어제 저녁쯤에 소식이 나왔죠. 시장의 우려를 더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재정, 그리고 코로나까지 계속해서 부담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 성장이었었는데 2.7%로 또 낮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앞자리가 바뀝니다. 1.6까지 0.7%포인트나 낮추게 되면서 세계 1위 대국의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로 예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9%였었는데 역시 2.7%로 낮췄었고요. 연초에 3.8% 성장이었었는데 많이 낮아진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성장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글로벌 중앙은행에서도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은 이날 컸습니다. 자, IMF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기 채권 매입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지금 세 번째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금융당국이 되겠는데요. 지수 연동국채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추가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BOE 영란은행 총재가 연기금일 14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면서 포지션 재조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연장을 할 거로 봤는데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불확실해지면서 시장은 하락을 하는 또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뉴욕 연은에서도 기대를 낮추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몇 %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7에서 5.4%까지 또 낮추는 그런 흐름에 따라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0.7% 밀렸는데 간밤에는 0.6% 비슷하게 더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정도이고 또 시장에서 하락할 때 대안이 되는 헬스케어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은 성장주, 이런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관련된 섹터가 가장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 대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IT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1% 이상,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주들까지 1.3%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약간은 좀 갈리는 모습이죠. 이제 위쪽이 전부 다 성장주, 그리고 왼쪽 하단은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헬스케어와 산업재, 부동산,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연결성이 높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안 좋았지만 국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4.5% 그야말로 하락하는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1,000억 규모의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로부터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4.5%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MD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이런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침체, 업황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어졌습니다. 제일 부진했던 게 퀄컴이 되겠네요. 3.9%.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도 그 비슷한 하락세.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1%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밀렸습니다. 간밤에는 2.5%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성장주들 보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띠면서 1%를 전후한 그런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메타 플랫폼스가 유독 많이 밀렸습니다. 3.9%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 의견에 대한 부진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밀린 건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이 부진했고, 그리고 또 메타 플랫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의 뭐에서 알파벳도 있듯이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앞서 서비스 관련된 섹터가 가장 약했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6.8%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날 하락했고요. 넷플릭스만 밀린 게 아니라 뭐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컴캐스트, 디즈니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진한 흐름이 업종에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국채금리가 뭐 장중에 10년물이 4% 넘기도 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깊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충당금,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부진해질 것 같으니까 은행들에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돈을 좀 모아놓는 이런 자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까지 가릴 것 없이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금융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방을 했던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이따가 이제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잡아드리겠지만 암젠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쪽에도 이런 훈풍이 퍼지는 투자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에브비가 2.3,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 1.7%대의 비교적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이 오른쪽 하단에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좀 시총이 작아서 눌려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이죠.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 의료회사 인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다우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주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개별주인 월마트가 2.5%대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상대적으로 잘 갔습니다. 2.5% 올랐습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암젠 특징주 첫 번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투자 의견을 높였고 목표 주가도 257달러에서 297달러까지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암젠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상 1상이라서 이게 뭐 상업화까지 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간 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암젠이 이런 비만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겹치게 되면서 상승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까지 부각됐죠. 껑충 뛰어오르는 암젠이었고요. 5.9% 오른 2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적인 성장주 로블록스입니다. 바클레이즈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지금 34달러인데 20달러까지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소셜 미디어와 대비를 했었을 때 너무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과대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했고 실제로 콘텐츠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사측에서는 어쨌든 3D 광고를 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2.2% 밀리면서 $35를 하회했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이 가장 많이 밀렸고 다른 증시들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쟁,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MF의 안 좋은 경제 전망,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성을 키웠었고요. 또 6월부터 8월까지의 분기 실업률이 나왔는데 48년 만에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역시 영란은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이날 영국만 1% 강하게 밀렸고 독일과 프랑스는 0.4, 0.1% 약세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또 중국에서 재봉쇄에 대한 그런 움직임과 영란은행에 대한 영국 영향이 이날은 좀 많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영국이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1.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계속해서 장중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화된 부분도 있지만 우려도 남아있는 흐름 속에서 이날 구리 가격도 그렇고요. 금 가격도 계속 장중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기물, 그러니까 10년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4%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간 게 장기물의 움직임이었고요. 단기물인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졌고 또 가계 소비 지출까지 우려가 되면서 이날 2년물은 떨어지고 중장기물인 10년물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미국 증시 참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장중 수차례 등락을 보인 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하루였는데요. IMF는 오늘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2.7%로 7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1월 전망치 3.8%를 4월에는 3.6%로 내리고 7월 들어 또 하향한 데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성장 전망을 낮춘 것인데요. IMF는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침체가 올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침체 우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폭락 위기,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BOE가 두 번째 긴급 시장에 나선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요. BOE는 오늘 650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채권 가격 폭락으로 연기금들이 채권을 금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 국채인 길트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채권들까지 함께 사들이기로 결정했으며 BOE는 연기금이 국채를 매각할 경우 영국 금융 안정성이 실질적인 큰 위험을 받게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가계는 1년 후의 인플레이션을 5.4%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 8월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였던 5.7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의 여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6월 중 6.8%의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면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8월의 수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2%를 기록해
전달 대비 0.2%포인트 올랐으며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설문 참가자들은 미국 가계의 소비 증가세가 전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가계 지출 기대치는 6%로 집계돼 지난 8월에 수치였던 7.8%보다 감소했으며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월간 하락폭은 2013년 6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였으며 또한 1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기대치는 2%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를 시사하는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이고 오페크 회원국들을 포함해 세계 주요 석유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두고 재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페크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왔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이번 오페크 결정을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페크 플러스와의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며 향후 사우디와의 관계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두고 의회와 공조하고 싶어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는 장중에 한 4.6%, 시간 외에서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나는 데에서는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파벳과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구글 클라우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구글과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암호화폐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코인베이스는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터 플랫폼을 사용해 대규모 블록체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이 웹3 생태계와 개발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4.6%가 상승해 70달러 16센트, 알파벳의 클래스 A 주식은 0.6%가 하락한 97달러 18센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 상승이고, 이어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9월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펩시코를 시작으로 더크릭 테크놀로지스, ENB 파이낸셜, 바이오메리카, 워싱턴 페더럴, 뉴릭스 테라피릭스, 그리고 콜라보 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